특정 방식 때문에 수술 결과가 더 좋다라고 주장하시는 원장님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 범인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밥 먹을 때 숟가락도 쓰고 젓가락도 쓰게 되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젓가락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을 먹을 때는 반드시 숟가락을 쓰게 될 거란 말이죠. 저는 식모기와 슬릿의 관계가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자는 장 원장. 안녕하세요. M자는 장 원장 장태호 원장입니다. 모발 이식 준비하시는 분들 이것저것 공부하고 자료 수집하시느라고 오늘도 밤을 새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한 분은 계실 것 같은데요. 인생에서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시술이다 보니까 함부로 결정을 내리시기가 힘든 마음 저도 100% 이해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모발 이식 받을 때 꼭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민의 주제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모발 이식을 슬립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 식모기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 하는 문제인데요. 인터넷을 보면 원장님들마다도 이야기가 굉장히 다르고 또 받아보신 분들도 어떤 방식이 더 좋던데? 이렇게 의견이 완전히 갈려 있어서 여러분들께 선택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술 받으시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통해서 슬릿 방식과 식모기 방식이 무엇인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슬릿 방식은요, 아주 전통적인, 그러니까 모발 이식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두피를 작은 칼날을 이용해서 칼집을 만들고요, 그 칼집을 벌려서 모낭을 집어넣는 방식의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쳐서 모발이 이식이 되시는 거죠. 반면에 식모기는 비교적 최근, 그래봤자 한 20년도 넘었습니다만은 주사기처럼 생긴 식모기라는 도구에 모낭을 마치 총알을 장전하는 것처럼 끼워 넣고 그 주사기를 한 번에 찔러 넣고 그리고 모낭만 남겨둔 채 식모기만 빼내는 그런 시술입니다.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슬립 방식과 다르게 한 단계로 이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시술이죠. 아직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슬립 방식이 조금 더 대세에 가까운 것 같고요. 반면에 식모기 방식은 개발자가 한국인 분이시다 보니까 한국의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의사 바이 의사입니다. 특정 방식 때문에 수술 결과가 더 좋다라고 주장하시는 원장님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 범인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희 고객님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밥 먹을 때 숟가락도 쓰고 젓가락도 쓰게 되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젓가락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을 먹을 때는 반드시 숟가락을 쓰게 될 거란 말이죠. 저는 식모기와 슬릿의 관계가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릿 같은 경우에는 두피가 두껍든 얇든 질기든 부드럽든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께 비슷비슷한 퀄리티의 수술을 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숟가락처럼 이게 밥이 됐든 국이 됐든 아니면 뭐 콩자반이 됐든 어떤 반찬이 됐든 어쨌든 먹을 수는 있는, 그러니까 실패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방식의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슬릿이 먼저 나 있는 것만으로도요, 두피의 특성이 두껍거나 질기더라도 이식을 하기에 훨씬 편해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식모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마치 젓가락처럼 숙련도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경력이 부족할 때는 애기들 보면 젓가락 잘 못 써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흘리기도 하고 밥 먹는 거 되게 짜증내기도 하고 그렇죠. 반면에 젓가락을 오래 써온 우리 성인들은 사실 숟가락을 들기가 좀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국 정도를 빼면 거의 모든 밥과 반찬을 젓가락으로 다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식모기가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두피, 그러니까 두껍거나 질긴 두피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이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그래서 의사의 손을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도구를 여전히 둘 다 사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재수술이시라든지 또는 선천적으로 두피가 굉장히 질기다거나
또는 특정 부위가 흉터화되어 있을 경우에 그 부위에는 슬릿 방식으로 이식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첫 번째 수술이라거나 또는 피부가 부드러운,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을 식모기만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숟가락으로도 밥 먹을 수 있고 젓가락으로도 밥 먹을 수 있지만 필요할 때 그 두 가지 도구 잘 조합해서 사용하면 좋은 것처럼 모발이식 역시 슬릿과 식모기를 둘 다 조합해서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앞서서 제가 특정 방식만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원장님이 있다면 그분들이 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마케팅 때문에 너무 과장되고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케팅 용어들, 슬릿 방식이 고밀도를 만드는데 유리하다. 저는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식모기가 생착률을 높이는데 훨씬 유리하다. 이런 주장 역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두피 특성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적합한 도구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심지어 같은 고객님의 같은 두피인데 겨우 한 1에서 2cm 정도의 차이를 두고 완전히 다른 도구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도구를 모두 사용해보고 그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이해하게 되면 사실 두 가지 도구가 모두 쓰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방식이 무조건 우월하다? 그 방식밖에 쓸 줄 모르거나 이걸로 내가 마케팅을 많이 해서 고객님들을 현혹하고 싶다라는 의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찾아보셔야 될 건 그 병원의 리뷰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과 수술 후 조작되지 않은 실제 사진을 보고 이 병원은 이런 밀도를 만들어내는구나, 이 정도 생착률이 나오고 이런 느낌으로 내가 앞으로 스타일링 할 수 있겠네를 직접 확인하시는 거지, 이 병원은 이 방식을 쓰니까 밀도가 높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셔도 언제든지 댓글로 여쭤봐 주세요.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